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지금 신흥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무서운 키워드는 규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중국발 규제가 심화되면서 우리 증시 안에서 이제 관련주들도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엔터주들이 또 밀렸어요. 물론 낙폭은 조금 줄였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리베스트증권 이정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 초의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가 힘들었다면 오늘은 또 엔터주들이 갑자기 장중에 급락이 나왔어요. 네. 하이브도 빠지던데 이게 중국발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었나요? 중국발 규제 이슈가 가장 좀 크게 작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발 이슈와 관련되어서는 오늘 뭐 당장 뉴스가 나왔던 건 아니고요. 이미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시장이 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일단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던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이제 중국 정부에서 연예인들의 그 인기 차트 발표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모금 활동을 팬클럽에서 하는 거를 이제 좀 금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진 남자 아이돌들의 활동을 금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과 관련되어서는 저도 이 부분은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이제 그 10대 관리 강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오늘 같이 엔터주들이 좀 많이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아이돌 문화 규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 있는지 보니까 되게 세부화 사항들을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네. 좀 중국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밝힌 상황인데요. 일예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의 그런 이제 그 후원, 그러니까 모금 활동을 좀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타겟팅 됐던 게 마침 한류 스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BTS 멤버로 알려져 있죠. 그 지민 씨가 10월 13일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3일을 기념을 해서 중국 팬클럽에서 미리 이제 좀 모금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그 모금 운동을 했더니 4억 원에 가까운 돈들이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그 모금을 바탕으로 이제 뭐 제주항공의 생일 축하 이제 그 래핑을 항공기에 씌운다던가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타겟팅이 되어서 팬클럽 공식 계정이 이제 60일 동안 정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장원영 씨 관련해서도 이제 생일 이제 축하 조공을 했다가 이제 팬클럽의 그 계정이 이제 좀 또 이제 정지되는 그런 일들을 좀 겪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순위 발표를 좀 금지를 시킨다라고 했죠. 근데 정확히는 경영장 내에서 하는 순위 발표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투표 활동들은 상관이 없지만 뭐 온라인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이제 투표 활동은 절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게 일단은 중국 정부의 지금 현재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들의 활동을 좀 금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좀 남성스럽게 생긴 이제 아이돌들의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지도부를 닮은 연예인들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아냥 섞인 댓글들도 뉴스에 많이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일련의 이런 중국 정부의 발표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21세기형 이제 그 문화 대혁명이 일어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자라면은 한국에서 이제 한류가 전 세계로 지금 현재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그 기세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기세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산업을 굉장히 빨리 쫓아오고 있지만 네. 문화 쪽에서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제재를 가한다라면 절대 그 문화가 융성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류가 당분간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사실 중국이 막으면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은 정말 자생력이 전혀 없는 것인지 왜 외부 뉴스에만 흔들리는 걸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뭐 다른 산업은 둘째치고 엔터는
워낙 중국 팬들, 중국 시장의 그 팬덤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그쵸. 큰 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중국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진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시아계 또 아이돌들이다 그쵸. 보니까 더 팬덤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오늘과 같은 사태에는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나 오늘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한국 한류 스타들에 대한 이제 학습도가 좀 낮아서 벌어진 이벤트가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 맞는 말입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그동안 이제 워낙 한류가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이제 뭐 왕이 부장이 뭐 예를 들어 한국을 방문한다던가 또는 중국 지도부가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엔터나 화장품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던 과거 선례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사드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엔터 4사의 그 올해 상반기 중국 이제 관련된 그 음반 매출을 보면요.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사드 내용을 한번 겪으면서 국내 엔터사들도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이미 중국 시장을 뛰어넘어서 이미 북미 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글로벌 마켓을 타겟으로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국발 리스크로 국내 엔터사들의 이제 주가가 흔들린다고 한다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엔터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동안 워낙 이제 그 한알령이다 해서 엔터주들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매가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회로 삼아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알령이라는 그 일련의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스크들을 겪으면서 수출이라든가 매출 부분에서 다변화를 한 게 엔터 산업에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럴 때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이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가 상향되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안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하이브와 관련된 이제 리포트들을 본다라면은 이제 그 목표 가격이 굉장히 좀 오르는 그런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꽤 남아 있는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일예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리듬 게임 자회사죠. 슈퍼브의 지분을 100% 이제 흡수합병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절차에 발표된 절차에 의하면 11월 2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이브가 자회사 그 게임 자회사를 이제 흡수합병하는 이유는 바로 하이브의 그런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상 이제 게임을 한 축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하이브의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하이브의 대표로 이제 취임을 하신 그 박지원 대표의 그 이력을 본다라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넥슨의 대표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당시에도 이제 넥슨 대표로 취임을 할 때 그 대한민국 그 500대 기업 이제 최연소 대표라는 타이틀을 얻어서 굉장히 이제 신문에 많이 언급이 되었던 인물인데요. 이분이 이제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넥슨의 그 이제 대표 게임이죠. 메이플 스토리를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브가 대표까지도 게임사 출신을 뽑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 바탕에는 당연히 강력한 이제 그 연예인 IP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만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하이브가 그럼 어느 정도의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부를 육성할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져 보려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채용 공고를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의 최근에 채용 공고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면은 퍼즐류 게임이나 SNS를 기반으로 하는 그 SNG라고 하죠. 네, 소셜 게임스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버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버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블랙핑크가 입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버스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위버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또 고무적인 부분은 SM에서 지금 밀고 있는 또 플랫폼은 디어유라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위버스와 디어유를 우리는 좀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위버스가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그 유저들의 사용 시간이 길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라면은 락인 효과가 그만큼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이렇게 위버스의 그
유저들의 그 지속적인 사용 시간이 증가하는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입점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중복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티스트만 결제를 하더라도 다른 아티스트들도 이제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부분을 열심히 좀 살펴볼 수 있을 여지가 그만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MD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버스 안에서 MD 마케팅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버스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굉장히 지금 현재 하이브가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엔터주를 지금 네. 우리는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오늘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길게 빠졌다가요.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그래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거든요. 더불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은 이제 콘서트, 엔터사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또 돈을 벌 수 있는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엔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 의견 그리고 탑픽 종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같은 이제 투매가 좀 나온다라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언택트 시대에서 온택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성향을 지금 주식시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서 국내 대형 기획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강화를 하면서 글로벌 이제 팬들을 이제 또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효과를 좀 발휘를 했었죠. 하지만 이 팬들의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같은 장소 안에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공연을 즐기고 싶은 그 욕망 또한 여전히 존재를 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온택트 시대를 맞아서 그렇게 이제 글로벌 콘서트가 가능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국내 대형 기획사들의 그 영업이익과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 그럼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 종목은 바로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 위버스의 그 플랫폼을 잘 만들고 또는 뭐 이렇게 회사에서 서포팅을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아티스트가 인기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아이돌 넘버원은 BTS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이브에 대해서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 이제 가격은 25만 원 부근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5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2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짚어봤습니다. 중국의 규제 때문에 살짝 휘청였는데요.